안녕하세요. 오늘도 서ян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분당에 사는 30대 초반의 전문직 여성이에요. 저는 결혼 6개월 만에 이혼을 하고 아직은 그 충격이 가시지 않아 가끔은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도 때로는 상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사연을 보내게 됐네요. 정말 인생 살다 보면 별의 별일을 다 겪는다고 하지만 솔직히 제가 그렇게 길게 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남자 한 번 잘못 만나서 볼 꼴 못 볼 꼴 봤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 때로는 제가 정말 어리석었던 것 같아 창피하기까지 해요. 남자 보는 눈이 없던 제가요. 코로나로 외출이 자유롭지 않았을 때 저는 줌 영상으로 영어 회화를 하는 모임에 몇 번 참석했어요. 한 번 모이면 6명에서 7명 정도가 참석했는데 거기서 남편을 만나게 됐죠. 호감 가는 얼굴에 말을 재미있게 잘하던 남편은 처음부터 제게 따로 메모를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했어요. 저는 그게 싫지 않았고요. 제 일이 애니메이터라서 혼자 골몰에서 작업해야 할 때가 많아 사람들과 만날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남편은 그런 제 인생에 새로운 물결과도 같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바보처럼 그 인간 말발에 넘어간 거지만요. 그때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인기도 많은 사람이 저를 좋아해준다는 게 신기해서 그 기분에 취해 있었나 봐요. 남편과 만나고 2년쯤 됐을 때부터 그 사람은 결혼하자며 저를 졸라대기 시작했어요. 저는 나이도 그렇고 딱히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오빠, 우리 그냥 지금처럼 사귀기만 하면 안 돼? 나는 결혼 생각해본 적도 없고 결혼을 해도 좀 더 있다가 하고 싶어. 나는 너랑 같이 살고 싶단 말이야. 주미, 너는 나랑 계속 같이 있는 게 싫은 거야? 아니야. 나도 오빠랑 있는 건 좋지. 근데 결혼은 다른 문제잖아. 다를 것도 없어. 서로 좋으니까 함께 있는 거. 그게 결혼이지. 우리 그럼 결혼해도 이렇게 사귀는 사이처럼 서로에게 부담 같은 거 주지 말고 살자. 그러면 어때? 남편은 아이 낳는 거며 양가 부모님에 대한 부담 같은 거 최대한 미루거나 배제하고 두 사람이 연애하듯 살다며 설득했어요. 그 말이 어찌나 그럴듯하게 들렸는지 저는 결국 그럼 결혼하자고 했고 남편은 진짜 뛸 듯이 기뻐하더라고요. 결혼 안 하려고 버텼던 제가 미안해질 정도로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과 오빠는 제가 결혼하는 걸 내켜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 경석이라고 했나?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결혼은 연애랑은 다른 건데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네. 엄마의 말에 아빠도 오빠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차피 둘이 맨날 만날 거 교통비 식비 이런 거 아낀다 치고 같이 살자는 거야. 그리고 경석 오빠 사람 괜찮아. 내가 2년 동안 봤잖아. 제가 좋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승낙은 하셨지만 가족들은 그래도 크게 환영하지는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인사를 하러 갔을 때부터 제 경제력을 따졌어요. 애니 뭐라는 게 게임 같은 거 만드는 거라며? 네, 어머니.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주로 그려요. 그걸로 밥벌이가 되는 건 맞니? 우리 경석이가 너 때문에 허리 휘면 어쩌니? 매일같이 출근해서 돈 받는 사람하고 집에서 그림 몇 장 그리는 게 어떻게 같겠어? 아니 엄마, 미주 실력 있는 애니메이터야. 아니면 이렇게 독립해서 그리지도 못하지. 엄마는 생각하지 못할 만큼 벌 거야. 아주 고소득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빠한테 신세 지고 살지는 않을 거예요. 제 소득이 조금 높을지도 몰라요. 정말이냐? 그건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나는 전처럼 남자가 무조건 다 먹여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자도 똑 부러지는 자기 직업 갖고 살림도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여자들이라고 언제까지 집안일만 하고 있겠어? 물론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여전히 그러는 사람들이 많잖아. 내가 보니까 요즘 내 친구들도 며느리가 돈 잘 벌면 더 어깨 펴고 큰 소리도 치고 그러더라. 너 나도 그렇게 되게 해줄 수 있지?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들이 애니메이터 잘 몰라도 돈 잘 버는 전문직이라고 하면 돼. 미주 돈 잘 벌어. 저는 그때 남편도 시어머니도 돈 잘 버는 걸 강조하는 게 마음에 걸리기는 했어요. 하지만 어른들은 그런 걱정할 수도 있는 거고 남편도 자기 엄마 안심시키려고 그러나 보다 좋게만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한테는 결혼 안 한 형이 한 명 있었는데요. 인사하러 간 날 갑자기 형이 와서는 한 차례 끼어들었어요. 경석이랑 결혼할 사람이구나. 결혼 생활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뭐냐. 어른들 하는 얘기 잘 새겨들어. 경석아, 너도 얘 돈 없을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하고 안 그러면 신혼 초부터 아주 피곤하다. 형은 지금 그게 우리한테 할 소리야? 좀 가만히 있어. 왜 연락도 없이 와서 이렇게 끼어들어? 야, 니들이 돈 문제로 잡음이 없어야 내 신상도 편해. 그리고 재수씨가 돈 잘 벌면 나한테 떨어지는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재수씨? 나한테도 용돈 좀 줄 거죠? 아, 진짜 형도 형이다. 첫 만남부터 너무 노골적이잖아. 이러지 좀 말고 방에 들어가 있어. 남편은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지만 솔직히 시어머니나 아주버니는 별로 미안해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때 이 집안이 어떤지 눈치챘어야 했는데 제가 둔했어요. 저는 이런 게 결혼 전에 의례 다 겪는 일이려니 생각했죠. 남편이 워낙 말로 자기 형이랑 엄마 포장을 잘한 것도 있었고요. 형은 이번에 공무원 시험 붙었어. 가끔 저러고 와서 놀다 가는데 별로 신경 쓸 거 없어. 형도 명색이 공무원인데 미주 너한테 진심으로 용돈 달라고 했겠냐? 형이 또 직선적이기도 했어. 결혼의 현실에 대해 충고하고 싶었나 봐. 우리 엄마도 빈말은 잘 못해서 그런데 원래 그런 사람들이 뒤끝도 없고 시원시원한 거 있잖아. 딱 그런 성격이야. 하지만 상견례 때도 시어머니와 아주버니의 태도는 별반 다를 게 없었고 그 때문에 부모님과 오빠는 더더욱이 결혼을 꼭 해야 되냐며 저한테 심각하게 물어보셨어요. 아니, 무슨 신혼집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했는데도 자기 아들은 정규직이다. 미주는 언제 일거리가 없어질지 모르니 경제적으로 안심시켜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대놓고 하니? 너 진짜 저런 시어머니랑 시아주버니 같이 보고 살 자신 있어? 엄마의 걱정에 오빠도 한마디 했어요. 나는 경석이라는 사람도 좀 불안해. 저렇게 뺀질하게 남의 비위만 잘 맞추는 사람 끝이 좋은 거 별로 못 봤거든. 미주야, 다시 생각해봐.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너 꼭 그 녀석하고 살아야겠냐? 뭘 걱정하는지 알겠는데 사실 엄마 아빠도 경제적 능력 따졌잖아. 부모들이면 다 그럴 수 있는 건데 오빠네 집이 좀 솔직한 것 같아. 오빠는 우리끼리 살 거지 어머니나 아주버님 볼 일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될 거라고 했고 난 그 말 믿어. 걱정하지 마. 나도 상대가 이상하면 가만히 있는 성격은 아니잖아. 그렇게 남편이 했던 말들을 하며 안심을 시켰어요. 저희 집에서는 어쩔 수 없이 결혼 준비를 진행했고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희 신혼집에 찾아올 일 없다고 큰소리쳤던 시어머니는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됐을 때부터 자기 집처럼 들락거렸어요. 그것도 갑자기 연락 없이 와서는 냉장고 다 뒤지고 제 카드로 배달음식 시켜먹고 TV 보다가 잠들고 밤 늦게야 시댁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저는 집에 작업실을 두고 일을 했기 때문에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제 사정은 아랑곳도 안 했죠. 처음부터 제가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했어야 하는데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며 넘어갔더니 이게 2번, 3번 그러다가 이제는 아주버님까지 아무 때나 집에 오는 거였어요. 아주버님이 저희 집에는 무슨 일이세요? 엄마랑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재수씨네 TV 완전 신상이라 화면 리얼하잖아요. 요즘처럼 영화비도 비싼 때에 영화관 가서 돈 낭비할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집에서 넷플릭스로 영화 보고 음식 시켜 먹으면 완전 좋잖아요. 거실도 널찍하겠다. 한마디로 영화 보려고 둘이 약속했다가 저희 집에 왔다는 건데 저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럼 아주버님 댁에서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요. 제가 지금 내일까지 일 마무리를 해줘야 해서요. 이래요. 누가 말려요?
귀찮게 할까봐 그러나? 진짜 웃겨. 아주버님은 저에게 눈꽃만큼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오자 제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한테 또 한 소리 하더군요. 내 아들 집에서 영화 좀 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큰일이니? 그리고 내가 여기 오는 거 그저 놀고 먹다가 간다고 생각하면 너 오산이다. 나름대로 네가 집안일 잘하고 있는지 우리 경석이 잘 챙기고 있는지 매 눈으로 다 사사시 보는 거야. 재수씨, 냉장고 보면 냉동식품이 너무 많던데 경석이 맨날 저런 것만 데워 먹이고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요즘 집에서 해먹기 편하라고 간편 요리 잘 나와도 집에서 하는 것만 하겠어요. 내가 몇 개 가져갈 테니까 가끔은 손수 요리도 좀 하라고요. 정말 상식은 찾아볼 수 없는 두 사람의 언행에 저는 슬슬 열이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참을 수 있을 때까지는 참아보겠다며 지켜본 게 어느덧 5개월쯤이 지났고 저는 더는 안 되겠어서 이제 집에 오지 마시라고 할 참이었죠. 그런데 한 번은 두 사람이 또 같이 오더니 아주 진지하게 뭔가 수근수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새로 만들 캐릭터의 초기 작업을 하고 있어서 아이디어를 짜내느라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더니 이러더라고요. 예, 니네 이거 평수가 얼마였지? 보통 신혼집보다는 좀 크지? 40평이요. 제 작업실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오빠도 집 넓게 쓰는 게 좋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많이 보태주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주버니에게 이러더군요. 40평은 너네한테 좀 큰 듯하다? 32평형 어때? 뭐 32평형도 나쁘지 않은데 여기 몇 번 오니까 이 크기가 딱 적응돼서 그런지 32평형이 좀 좁은 느낌이야. 우리도 이쯤은 돼야 경석이한테 안 밀리지. 하긴 그건 그렇다. 예, 우리 경우 결혼할 거다. 아, 그래요? 저는 들은 얘기가 없어서 몰랐어요. 지금 하는 거예요. 실은 경석이 재수씨 만난 것보다 제가 더 오래 만났는데 제가 이제야 공무원 시험 돼서 직장 다니잖아요. 그래서 좀 미뤄진 거지 원래는 제가 먼저 하는 게 맞는 거죠. 축하드려요. 결혼 준비하려면 바쁘시겠어요. 여기가 교통도 괜찮고 애들 학교도 괜찮아서 딱인 것 같아요. 재수씨, 우리도 이 근처에 살면 진짜 좋겠죠. 형제끼리 가까운 데 살면 서로 더 친해지고 여러 가지로 도울 수도 있고 금상첨화 아닌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그 말에는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는 오지 말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일반적인 가족 같으면 가까운 데 살아도 아주버님 말처럼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이 집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세아가 내 듣자 하니 너 저축해놓은 게 꽤 된다며? 그리고 니네 오빠 사돈총각이 뭔 IT 사업해서 돈도 잘 벌고. 엄마 그런 얘기를 왜 꺼내. 참네. 재수씨 이상하게 생각하긴 해. 신경 쓰지 마요 재수씨. 그냥 우리 집 알아보고 온 거니까 가서 일해요. 뭔가 수상하기는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쓸 틈 없이 제 일을 했고 집에 오지 말라는 것도 다음에 말해야겠다 싶었어요. 두 사람은 뭔가 더 수근수근 하더니 저녁을 먹고 돌아갔죠. 그 다음 주 남편이 연차를 쓰는 날이었는데 저보고 식당을 예약했다며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웬 식당? 나 바쁜데? 그래도 잠깐 바람도 쐬고 좋잖아. 맨날 집에서만 있으면 건강에도 안 좋아. 내가 큰맘 먹고 예약한 거니까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들어오자. 그렇게 새로 생긴 백화점의 맛집으로 저를 데려갔는데 시어머니와 아주버니가 먼저 와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서까지 두 사람을 봐야 한다니 솔직히 빈정상하더라고요. 저보고 1년에 한두 번 볼 거라던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을 이렇게 자주 보게 만드니 화도 났고요. 하지만 티낼 수 없어서 말없이 앉아있는데 자기들끼리는 아주 신이 나서 이것저것 시켜대며 떠들썩하게 밥을 먹더군요. 저는 이참에 이제 우리 집에 그만 오시라는 말을 할 타이밍을 쟀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말을 할 새도 없이 황당한 말이 훅 들어오더군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대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 세아가 너 결혼해서 우리한테 뭐 해준 것도 없잖니?
또 맨날 그 그림인지 뭔지 그린다고 방에 처박혀서 시애미가 밖에서 뭘 먹었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네가 우리한테 큰 거 갚을 기회를 줄게. 경호 결혼할 아파트 니네 동네 34평으로 봐두었어. 니네처럼 40평 하고 싶다는 거 내가 겨우 뜯어 말렸다. 신혼 초에는 그렇게까지 큰 집 필요하지 않다고 말이야. 너야 집에서 일을 하니 따로 작업실 있어야 하고, 경섭기도 좁은 거 답답해하는 그런 애라. 경호는 좁은 게 문제되래도 아니잖아. 나 잘했지? 저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우, 재수씨, 정말 말귀 못 알아들으시네. 경석이 너 살기 답답하지 않냐? 집에서 그림만 그려서 그런가? 저는 제 직업을 제대로 이해도 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제 성격까지 폄하하는 아주버님 때문에 기분이 상했어요. 남편은 제 표정을 보더니 눈치를 보며 지형 옆구리를 찌르더라고요. 그제야 아주버님도 아차 싶었는지 태도를 바꿨어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씀하신 건요. 아, 이런 말 내 입으로 하기 좀 그런데 엄마가 해. 얘 새아가, 경호가 그동안 공부하느라 좀 고생했니? 그래서 얘가 벌어놓은 게 없어. 이제 시작인 건데. 아니 글쎄 여자 집에서는 집을 해와야 결혼을 시킨다잖아. 얘들 오래 사귀어서 떨어질 생각도 없고. 그래서 경호가 집을 해야 할 형편인데 우리도 그렇게 넉넉치가 않아. 그러니까 내 말은 너랑 네 친정 오빠가 우리 경호 집을 해주면 딱 좋겠다 이거지. 저랑 오빠가요? 아니 저도 그럴 돈이 없는데 우리 오빠는 또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가 사업하니 돈을 대라는 뜻인가요? 너도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인데 이럴 때 도우면 서로 우애도 돈독해지고 볼 때마다 정도 가고 얼마나 좋냐?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저번에 제 적은 말씀하신 거예요? 저 그럴 만큼 모으지도 않았고요. 오빠한테 그런 말 못해요. 오빠도 오빠 인생의 계획이 있을 텐데. 아파트가 적은 돈 갖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 집 일도 아니고 아주버님 일은 더더욱 말 못해요. 내가 말했지? 나는 남자만 집안 떠받치고 있는 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건 말이다. 니네 친정에서도 시댁에 무슨 일이 있으면 마음을 합해서 뭐든 해줘야 된다고 본다. 경호 나이도 있고 동생도 결혼했는데 저렇게 그냥 둬야겠어? 너는 이 시아주버님이 집 없어서 결혼 못했으면 좋겠니? 그건 아주버님이 해결하셔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저한테 요구하시는 건 무리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결혼할 여자분 집안하고 다시 상의를 해보시던지요. 재수씨, 내가 얘기 안 해봤겠어요. 제가 공무원 됐다 해도 믿을 수가 없다잖아요. 이러니 아파트 해와라 이러는데 나도 진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남편이 아주 기름을 붓더군요. 미주야, 네가 이번에 마음 좀 넓게 써봐. 형이 나랑 나이 차 많이 나서 좀 있으면 40인데 우리가 좀 도와주자. 너도 미혼인 윗사람 있는 것보다 결혼해서 가정 꾸려야 형도 돌보고 좋지 않아? 어떻게 말 좀 해봐.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을 무섭게 쏘아봤죠. 하지만 남편은 왜 그런 눈으로 보냐는 듯 쳐다보더라고요. 오빠, 그리고 어머님 아주버님, 이번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할게요. 저는 아파트 해드릴 능력 없어요. 우리 오빠한테 능력 있다 해도 해달라고 저는 말 못해요. 예, 너 그렇게 모질게 굴지만 말고 말 좀 해봐. 니네 친정 먹고 살만 하던데 우리 돈 좀 주는 게 뭐 어렵니? 네가 결혼하고 우리 등한시한 거 이참에 한 번에 갚아버리면 되잖아. 이 말을 듣고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말을 받아서 이러더군요. 그래 미주야, 장인어른 연금도 꽤 많이 나오고 보니까 주식 투자도 잘하시던데 그 정도면 우리 집에 뭐 하나는 해주실 수 있잖아. 네가 말씀드려봐. 오빠 왜 이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내가 결혼했다고 우리 집에서 왜 아주버니 결혼에 돈을 대야 돼? 그리고 이참에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시댁에 소홀했다고요? 어머니, 저희 집에 걸핏하면 오셔서 냉장고 다 비우시고 마음대로 어질러 놓고 가시면서 그러시면 안 되죠. 제 카드로 음식도 드시고 싶은 거 다 시켜서 싸갖고 가시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시댁에 뭘 잘못했어요? 이제는 아주버님까지 오셔서 집안 어지르고 가는데 저도 더는 안 되겠어요.
저희 집은 어머니 아들 집이기만 한 게 아니라 저도 사는 집이에요. 이제 아무 때나 오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오빠 나한테 결혼 전에 뭐라고 했어? 내가 어머님이나 아주버님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라며. 근데 이게 뭐야? 그거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지.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러네. 이런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시댁에 못한다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아빠 돈 있고 오빠 사업하니 돈을 달라고? 싫어. 할 수 있어도 안 해. 얘, 너 우리 가족이야. 니네 친정에 왜 그런 말 한마디 못한다고 이래? 너 아주 돈 이야기 나오니까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장난 아니다. 어머님이야말로 처음부터 돈도 나시고 제 돈 물쓰듯 쓰시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여기 가족이면 무슨 명분으로 친정에 돈을 달라고 말을 해요. 아우 찰났다 찰났어. 됐어. 다 관둬. 그러더니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남편과 제 사이는 아주 냉랭해졌죠. 저는 남편한테 너무 실망을 했고 엄마도 아빠도 그리고 오빠까지 저의 결혼을 반대하던 말들만 자꾸 떠올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해서 이러더군요. 경호가 그 여자랑 결혼 못할 것 같구나. 너 이제 속이 후련하냐? 어? 경호가 좋은 여자 놓친 거 이거 다 너 때문이야. 집도 하나 못 해오는 남자와는 절대 결혼 못 시킨다고 해서 깨질 판이야. 경호 지금 아주 죽상 다 됐어. 출근해서 일도 손에 안 잡힌대. 너 이제 어쩔 거야? 어? 내 아들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걸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죠? 애시당초 아주버님이 해결했어야 될 문제고요. 그 여자 집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는 아주버님도 믿음을 주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너 뭐가 어쩌고 어째? 말 다 했어? 나 너 가만 안 둬? 두고 봐. 라더니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뭔 짓을 해도 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그런 짓까지 할 줄은 몰랐죠. 이틀 후 시어머니는 제가 한참 일하는 오후에 짐을 잔뜩 싸들고 왔더라고요. 나 너랑 결판을 내려고 왔다. 네가 우리 경호 집을 해주든지 내가 여기서 너한테 얹혀 살든지 해야겠어. 경호가 시무룩해서 풀 죽은 꼴 나는 못 봐. 너 내 아들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했죠. 그런데 남편은 한술 더 뜨는 거였어요. 그러게 네가 좀 굽히고 들어왔으면 좋잖아. 집안에 장남이 잘 돼야 다들 편한 건데 어떻게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못 해주겠다고만 해? 나 같으면 집에 이야기라도 해보겠다. 엄마 그러시는 거 이해해드려. 이런 걸 이해하라고? 어떻게 이해해?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 사람들한테 물어봐. 이런 게 말이 되는지. 왜 우리 집 일에 다른 사람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일이 이렇게 된데 미주 네 책임 있는 거 모르겠어? 아 진짜 너무한다. 알았어. 그럼 지금 와서 어머니 데리고 나가. 당장 나가라고. 너 그거 진심이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어머니를 데리고 나가라고 해? 화난 거 맞는데? 나는 내가 틀리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진심이니까 얼른 와서 나가줘. 그때 전화통화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왔어요. 뭐가 어쩌고 저째? 지금 내가 이렇게 왔다고 나가라고? 너 며느리 맞냐? 어? 어떤 며느리가 시어미를 내쫓아? 네, 그래서 저 이 집 며느리 안 하려고요. 이혼할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며 그냥 살아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으니까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요. 싫다? 나갈 거면 네가 나가지 왜 내가 나가니? 어머니, 이 집에 권리 있으세요? 이 집 저랑 제 부모님 돈으로 다 한 건데요. 당연히 이혼할 거니 나가달라고 하면 나가셔야죠. 오빠, 다 들었지? 오빠 짐도 밖에 내놓을 거니까 지금 와서 어머니 모시고 가든지 알아서 해. 저는 전화를 끊고 옆에서 난리를 치는 시어머니를 모른 척하며 남편 짐을 싸서 밖으로 내놓고는 시어머니 짐도 뺐어요. 그러는 중에 시어머니는 저한테 짐을 옮긴다며 아주 거품을 물고 악을 썼어요. 그러다가 제 머리채도 잡고 손등도 쥐어 뜯었고요. 저는 아주 매몰차게 시어머니도 밖으로 나가시라고 억지로 내보내고 문을 잠근 후 걸쇠까지 걸어버렸어요. 남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지만 꼼짝도 안 했죠. 몇 시간쯤 지나니 남편과 시어머니도 어디론가 가버렸고 저는 그제야
현관 비밀번호를 바꾼 후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내가 엄마 아빠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반년밖에 못 살 결혼을 하겠다고 내 뜻대로 한 게 너무 후회돼. 부모님은 많이 놀라셨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한참 만에야 아빠가 입을 여셨어요. 좀 뻔뻔할 것 같다고 생각은 했다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네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했겠냐. 인생 공부했다 치고 앞으로 잘 살 생각만 하자. 너 앞으로 살 날이 더 창창해. 그래, 아빠 말씀이 맞아. 엄마도 네 옆에 있잖아. 오빠도 너 보고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 말 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단호하게 잘라낼 수 있는 용기도 대단하다. 라며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고 저는 그제야 눈물이 터져 엄마 품에 안겨 통곡을 했어요. 다음날 저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 소송을 해달라며 변호사 선임을 했고 서류가 꾸며지는 대로 바로 남편 회사로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나 좀 보자. 이혼? 제정신이야? 네, 제정신이니 이혼한다고 하지 계속 산다고 하는 게 제정신이겠어요? 그런데 서류는 남편이 받았는데 왜 아줌마가 전화하세요? 남편 보고 연락하라고 하세요. 뭐? 아줌마? 너 말 다 했냐? 그럼 제가 이혼하는 마당에 왜 어머니 대접을 해야 돼요? 어머니, 저 며느리 대접했나요? 아파트에 내라고 할 때만 저한테 세아가라고 했지. 언제 한번 제 입장 생각하셨냐고요. 그리고 이혼은 경석 씨랑 제가 하는 거니까 직접 전화하라고 하세요. 예, 너 고작 6개월 살고 이혼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볼 것 같니? 제 일에 왜 남의 시선을 신경 써야 하죠? 그쪽에서 하던 말이잖아요. 집안일에 왜 남의 의견을 듣냐고요. 제 인생이에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 안 해요. 너는 어떻게 한가족이 됐다는 애가 그렇게 차가울 수가 있니? 네 기본 정신 상태가 글러먹은 건 생각 안 해? 제가 왜 그쪽 가족이에요? 그리고 가족이라면서 왜 저한테만 부담 주고 요구하는데요? 그게 가족인가요? 가족은 저 빼고 가족이고 저는 호구죠. 제가 세게 나오자 시어머니는 더는 말을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제야 남편은 저한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팔을 붙잡고 말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자다 봉창이야. 누가 이혼한다고 했어? 난 이혼 안 해. 기분 좀 나쁘다고 이러는 거 아니지. 그러면 소송해. 나는 더 못 살겠어. 그냥 반년으로 끝내는 게 내 인생 흑역사 줄이는 일이야. 그때 시어머니가 나타나더니 저를 떠밀며 이러더라고요. 그래, 이혼해, 이혼. 이혼하면 우리는 뭐 나쁠 줄 알아? 경석이면 더 좋은 집안도 만날 수 있는 애야. 우리 이혼해서 아파트 판 거 반으로 나누고 새 출발해야겠다. 저는 시어머니 착각에 그만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저기요, 뭘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집 살 때 그쪽 돈 한 푼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받긴 뭘 받는다는 거예요? 같이 산 시간이 있는데 왜 안 받아? 부부 재산은 반으로 나누는 거야. 6개월밖에 안 살았는데 저 인간이 재산에 무슨 기여를 했다고요? 오히려 제 돈 축낸 것 때문에 저한테 위자료 물어주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러자 남편도 미치겠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말리더군요. 엄마, 뭐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 지금 이래서는 우리가 돈 한 푼도 못 받아. 못 받긴 뭘 못 받아. 제가 하는 말 그대로 믿는 거야? 이거 변호사만 잘 만나면 우리 재산 받을 수 있대. 순자 아줌마가 그랬다고. 됐으니까 이혼하고 집에 들어와. 철원년이랑 살다가는 너까지 이상한 사람 돼서 물들겠다. 뭐 모르시나 본데요. 아줌마랑 아줌마 큰하늘이 저희 집 와서 냉장고 다 털어먹었잖아요. 그건 증명하기 어려워도 영화 유료 결제하고 제 카드로 배달시켜 먹고 이런 거 다 기록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 인간이 6개월간 집에 기여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 통장 내역만 봐도 다 나오는데 뭘 보고 재산을 나눠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자면 결혼한 지 5개월하고 반밖에 안 됐어요. 제가 이미 이혼 소송 냈으니까 재산 분할 안 된다고요. 웃기지 마. 네가 지금 재산 분할 무마하려고 그딴 식으로 나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나 그 집값 반 받아야겠으니 그리 알아. 그러자 남편은 발을 동동거리면서
지 본심을 드러내고 말았어요. 아, 진짜 엄마 그거 아니라니까. 순자 아줌마가 뭐라 하든 그거 아니라고. 지금 미주가 한 말이 맞아. 아, 진짜 좀 가만히 있지. 살살 달랬으면 어떻게든 무마됐을 텐데. 아, 그러니까 너는 이 일 무마하고 넘어가려고 했단 말이지? 그럼 재산분할 될 때까지 기다려서 이혼할 수도 있었겠네? 미쳤냐? 장인어른 재산 얼마인지 내가 다 아는데. 아, 남편은 말을 뱉어놓고는 금세 아차 싶은 표정이 돼서 손으로 입을 가로막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처음부터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저한테 그렇게 살갑게 접근했던 거였어요. 저희 부모님과 오빠는 그런 저 남편놈의 속셈을 정확히는 몰라도 뭔가 있다고 파악했던 거고요. 아니야. 내가 말을 잘못했어. 그런 거 아니야. 미주야, 내 말 실수야, 실수.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오해 좋아하네. 지 입으로 뱉어놓고서 무슨 변명이 그리 초라해. 그리고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너 혼자 지금 오두방정 떠는 거지. 그게 네가 본심을 얘기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녹음 중인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지금 말한 거 다 녹음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그쪽들 속셈 다 알았으니까 이혼 준비나 잘 하세요. 제가 돌아서자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제 손을 붙잡았어요. 안 된다. 가긴 어딜 가? 이대로 못 간다. 이혼 없던 걸로 해. 안 그러면 너 못 보낸다. 이거 놓으세요. 이혼하라면서요. 이혼 소송하시고 재산분할 할 수 있으면 제주껏 해보세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그건 내가 말이 잘못 나온 거야. 사람이 화나면 무슨 말을 못해. 저는 화난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사람들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자 남편도 저를 붙잡고 아주 사정을 하더군요. 미주야, 네가 오해한 거야. 내가 그게 본심이겠어? 나 너 정말 좋아해서 결혼한 거야. 웃기지 마. 너 결혼하고 나한테 약속한 거 하나도 안 지켰어. 시댁 식구 1년에 한두 번 본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네가 나 지켜줄 것처럼 말한 것도 다 거짓말이야. 오히려 네 형제 패느라고 같이 압박했잖아. 내가 그런 인간을 뭘 믿고 평생을 같이 해? 이거 우리 부모님도 다 아는 사실이고 우리 오빠도 알아. 그러니까 험한 꼴 보기 싫으면 이쯤에서 끝내.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한 말을 못 알아듣고 이대로는 못 헤어진다고 진상을 피웠어요. 그래서 저는 오빠한테 문자를 보냈고 오빠는 그 길로 차를 몰고 제가 있는 곳으로 왔어요. 아니, 어르신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얼른 아드님 데리고 돌아가세요. 아니, 그쪽도 오빠면 이혼하겠다는 동생 다 이러셔야지. 이러시면 안 되죠. 새아가 마음 좀 돌리게 해주세요. 저라도 이혼하겠습니다. 뭐 큰아들 결혼하는데 집을 저희 집 돈으로 사겠다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돈 어르신은 제가 결혼할 때 집 사달라고 하면 사주시겠어요? 아니, 그쪽은 돈을 잘 버는데 우리가 왜 해줘요? 그런 사고방식부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형님, 이대로면 미주 이혼녀 되는 건데 그래도 좋으시겠어요? 나한테 형님이라고 하지 말고 너는 네 걱정이나 해. 미주는 알아서 잘 살 테니까. 이제 그만하시죠. 더 이러시면 저 경찰 부르겠습니다. 제가 장난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제가 아드님 회사에 아는 사람 있는데 그 사람 통해서 아드님하고 그쪽 집안 소문 낼까요? 그러자 남편은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서 아주 통사정을 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저 돈 때문에 미주랑 결혼한 거 정말 아니에요. 그러니 제발 이혼만은 안 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이미 끝난 이야기니까 이제 저희 변호사랑 얘기하세요. 미주야, 가자. 다시는 이 사람들 만나러 혼자 나오지 말고. 저는 오빠와 함께 가며 마지막 말을 했어요. 당장 집에서 경석 씨 짐 다 빼. 안 그러면 밖에 다 내다 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저도 집에 가서 감 나가는 거며 가전제품은 전부 싹 뺐고 가구도 옮겨서 중고 가구점에 바로 넘겼어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됐고 남편은 소송에 가면 자기가 질 게 뻔한 걸 알고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위자료를 주고 물러나게 되었죠. 저는 그 아파트를 팔고 부모님이 보태줬던 돈을 돌려드렸어요. 지금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당분간은 결혼 생각은 하고 싶지도 않고요. 결혼을 하겠다는 마음은 한동안 생기지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은
혼자 작은 원룸을 얻어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다른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지도 않아 일부러 소식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있네요. 욕심 없는 사람은 없지만 사람이 욕심을 부려도 정덕거리죠. 저도 욕심 많이 부리지 않고 제 몫대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